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가 파는 음식과 서비스는 정말 자신 있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안 오는 것 같고 맞은편에 있는 가게는 맛도 그저 그런데 항상 손님이 많은 것 같은 경험이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최악의 삼각, 충쌀과 방궁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찌르고 들어오는 살기,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반대로 대박나는 자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인 상권 분석 방식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 자리가 대박이 나는 자리인지 풍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길을 걷다가도 명당이 눈에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상가를 구하러 부동산에 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유동인구가 많다라던가 지하철역에 가까워서 좋다라는 말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유동인구와 체류인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이 칼칼 쏟아지는 폭포수 밑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물살이 너무 세게 흐르면 물고기도 같이 떠내려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줄어드는 곳에 위치한 상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로변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8차선 대로변 1층 상가는 접근성이 좋을까요? 물론 가시성은 좋겠지만 오히려 이면 도로라도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처럼 사람의 발걸음이 강제로 멈추는 곳, 그곳이 진짜 명당입니다. 이걸 상권 분석 용어로는 가시성과 접근성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항아리 상권의 입구입니다. 항아리 상권이란 대단지 아파트나 주거지역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소비를 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항아리 상권 내에서도 가장 안쪽이 아니라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동선, 그 초입에 있는 코너 자리, 부동산적으로 볼 때 이곳은 노출 빈도가 가장 높고 임대료 방어도 가장 잘 되는 불패의 입지입니다. 정리하면 현실적으로 좋은 상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모이거나 멈추는 곳이 좋은 입지입니다. 이것을 숙지해 주시고 풍수적으로도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산관 인정, 수관 재물이라고 하는데요. 산은 사람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는 뜻입니다. 현대도시에서 물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과 자동차가 바로 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방궁수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도로가 활 등처럼 휘어서 내 가게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 반대의 자리가 금성수라는 자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도로가 내 건물을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듯이 둥글게 감싸 안아주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거나 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곡선도로의 안쪽에 있는 건물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물고 기운이 모이게 됩니다. 풍수적으로 이것을 유정하다고 하는데요. 땅이 나에게 정을 준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자리는 억지로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도 흘러가던 재물운이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모양도 중요한데요. 전착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구는 좁은 듯하나 안에 들어가면 넓게 퍼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복주머니 모양인데요. 입구가 너무 뻥 뚫려 있으면 기운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반면 입구가 적당히 모여져 있고 내부가 넓으면 들어온 손님과 재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이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체류 시간과 굉장히 유사한 말인데요. 체류 시간이 긴 입지에 위치한 가게가 매출이 높고 풍수적으로 기가 머무는 자리가 재물이 쌓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있는 지역에 큰 대로변 상가 공실이 있었는데 신호등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차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제 얼마 뒤에 그곳에 카페가 개업 예정이라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가게는 1년도 안 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는 도로가 쭉 뻗은 직선 구간이라서 차들이 시속 60에서 70km 달리는 곳이고 인도도 폭이 좁아서 사람이 걷기도 힘든 전형적으로 이제 무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러한 일반 개인이 하는 카페는 이면도로의 코너 자리에 들어가는 곳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건물 모양이 약간 부채꼴이어서 인테리어를 하기 힘들다고 다들 피하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로가 건물을 감싸는 금성수의 형상이었고 아파트 주민들이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목, 즉 물이 굽이쳐서 속도를 늦추고 물이 고이는 웅덩이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까지도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은 차소리 때문에 시끄러운데 여기는 안락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드니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꼈을 겁니다. 부동산의 가시성과 풍수의 금성수가 만났을 때 이런 시너지가 발휘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내 가게는 대로변 직선도로인데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싶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비보라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도로가 너무 넓고 차들이 빨리 지나다녀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이라면 가게 입구에
입간판이나 혹은 무거운 턱상을 두시면 됩니다. 이것들이 과속 방지턱 역할을 해서 기온의 속도를 늦춰줍니다. 두 번째로는 조명을 밝게 쓰는 것이 좋은데요.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0.5초라도 잡아두는 것, 그것이 풍수적으로는 길을 멈추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게를 구하실 때는 단순히 월세가 얼마인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곳의 입지와 기온과 흐름까지 보셔야지 정말 좋은 상가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